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차례에서는 나의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죠. 새로 시작하는 인생 2막에서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전 특유재산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재산도 분할이 가능한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궁금점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법률 정보 이지연의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인데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 아니면 혼인 중에라도 한쪽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신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이건 말 그대로 원칙인 거라서 만약 이 특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뭔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분할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여라는 것은 경제적 기여,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가 있을 거고요. 아무리 외벌이라도 부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내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기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혼인 기간이나 재산이 들어온 이후 기간을 중요하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혼인 전에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는데 혼인 기간이 아주 1, 2년밖에 안 됐다. 또는 결혼 중간에 부모님이 집을 증여를 해주셨는데 증여해주신 날로부터 한 1, 2년 안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럴 때는 기간이 매우 짧죠. 기간이 짧을 때는 상대방 기여가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5년 이상, 10년 이상 혼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특유 재산을 유지하는 데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고 관리하는 데 그리고 내조하는 데 상대방도 기여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유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다른 사람 명의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재산일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부 재산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 재산이 실제로는 부부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재산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를 누가 했는지 등을 증명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몇 억씩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모든 증권회사와 할 수 있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조회 신청을 해서 내용을 추적해야 합니다. 결국 그래도 뭔가 큰 금액을 이체하려면 은행 계좌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혼 소송을 하면 모든 계좌에 대해서 약 3년치를 전체 내용 조회를 해요. 거기서 뭔가 큰 금액이 이동한 내용이 발견되면은 이런 거를 단서로 해서 추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은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없었다면 법원의 이혼 소송이 접수된 날을 혼인 파탄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혼인 파탄 시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과 가상화폐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에 재판 끝나기 전에 이미 판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아요. 대신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매일매일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는 재판이 끝나는 날짜, 이거를 법적으로는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혼 소송이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을 치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 보니까 혼인 파탄 시점에는 1코인에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변론 종결 시 재판이 끝날 때는 9천만 원으로 4배 이상 시세가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시세도 다 반영이 되고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폭락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 금액이 복불복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특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거 신청을 해서 추적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분할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차례에서는 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돈을 벌었다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 재산 관리를 도왔다, 사업을 도왔다 라는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법률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지연의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